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최근에 불거져 나온 외신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이란의 반히잡 소요 사태입니다. 마흐사 아미나란 22세 여성이 구금된 뒤 갑자기 숨진 데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이란 당국이 15,000명의 시위자를 검거해 사형을 선고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위대를 붙잡아 15,000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하니 경천 동지할만 합니다. 제목만 보면 어떻게 저런 무도한 나라가 다 있을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서구 미디어들이 뉴스라는 형식으로 일단 뿌려놓으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믿게 마련입니다. 특히 이란이란 나라에 대해 지금까지 불량 국가, 인권 탄압 국가로 이미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16일 러시아 매체 RT의 독일어판은 이에 대한 중동 학자의 분석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학자는 이런 관련 뉴스를 서방의 정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페미니즘에 중독된 독일도 이란에 대한 정보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서구 매체들은 이란 의회 의원 290명 가운데 227명이 시위대 15,000명을 무하라바, 신에 대항하는 적이라는 제목으로 처벌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하라바로 기소될 경우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말은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들여다보면 이란 의회 의원들이 처형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 15,000이란 숫자가 거론된 바도 없었습니다. 대규모 사형이라는 주장은 주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기금을 대는 위성방송 브로드캐스터 인터내셔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란이 사우디를 무력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보도의 근거도 사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의원들이 거론한 이슈도 완전히 다른 것이란 점입니다. 사실 이란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무장 IS 분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게 다였습니다. 이란에서 사실 중대한 이슈는 11일 시라즈시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여성과 어린이 등 모두 15명이 숨진 사안이었습니다. IS 조직이 자기네 소행이라고도 밝혔는데 서방 미디어들은 이를 가볍게 다뤘습니다. 마치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이 시아파 국가인 이란에서 차별을 받는 데 따른 보복 차원이라든가 혹은 자작극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시라즈 테러가 히잡으로 인한 소요 사태 뉴스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전통적으로 애도 기간이 40일인데 마흐사의 추모를 빌미로 한 소요 사태의 불씨를 다시 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체포된 반정부 시위대 15,000명에게 사형을 요구했다는 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였습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서방은 오히려 이란에서 발생하고 있는 IS 분자들의 순동을 거의 눈감았습니다. 가짜 뉴스는 아주 지능적이면서 이미 이란이란 나라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에 편승했습니다. 이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저 신정 국가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도 입법부가 있고 이란 공화국 헌법에 기반한 독립 권력인 사법부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가짜뉴스 공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루도는 11월 15일 트위터에 캐나다는 거의 15,000명 가까운 시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란 정권의 야만스러운 결정을 비난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게 확인이 안 된다면서 포스팅을 이내 삭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 정권 교체 옹호론자인 마이크 폼페오 전 미 국무장관도 뉴스위크의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야만스럽긴 하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트 롬니도 구금된 시위대를 처형하려는 이란의 압제적 행동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가짜 재판은 중단되고 시위대는 석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다 여배우 소피 터너와 오스카 수상자 바이올라 데이비스까지 반히잡 시위대에 사형을 선고한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의심을 품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15,000명을 사용한다고 하니 경악스럽긴 하지만 이게 맞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지정학자로 유라시아 그룹 설립자인 이안 브레머는
자신이 공유한 게시물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검증도 안 되니 내려야 하겠다면서 포스팅을 삭제했습니다. 결국 그가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마시 알리네자드라는 이란의 활동가였습니다. 290석의 이란 의원 가운데 227명이 시위대를 사형에 처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뉴스위크가 이를 받아 기사화했습니다. 결국 뉴스위크도 가짜 뉴스임을 인식하고 일주일 만에 기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시 알리네자드라는 이란 여성은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이란 내 여성 히잡 반대 운동을 부추긴 인물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일하면서 8년 동안 미 국무부로부터 62만 8천 달러의 봉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란 정권 교체를 추진하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같이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오는 그녀를 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라고 칭찬했습니다. 알리네자들은 매들린 올브라이트와도 안면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여성들이 히잡을 쓰던 말던 미 국무부가 왜 나서서 반정부 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결국 15,000명 사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런 구경 IRNA 보도에 따르면 국가시설에 불을 질러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한 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한편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 국가원수는 이란의 최근 불안은 여성의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란을 표적으로 삼은 불안정화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와 CIA는 이란의 시리아화를 꿈꾸는 워싱턴과 함께 이란의 시위를 계속 끄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왔고 선전 매체가 그 최전선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로 파워 블로거인 스콧 리터가 우크라이나 미사일의 폴란드 착탄 사건에 대해 아주 통찰력 있는 기고문을 러시아 매체 RT에 실었습니다. 참고로 전직 미 해병 정보 장교인 스콧 리터는 진짜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냥 무기 제원만 기억하고 대충 떠드는 소위 밀덕 수준이 아닙니다. 걸프전 당시 슈워츠코프의 스텝이었고 1991년부터 98년까지 유엔의 군축 감시관으로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군축이나 소련 붕괴에 관한 저서도 남긴 실력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원과 관련해서는 스콧 리터나 퇴역 대령 더글라스 맥그리거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모두의 공멸이나 다름없는 핵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다른 나라들이 나토를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몰아넣으려는 광기는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리터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떨어져 폴란드인 2명이 숨졌는데도 오히려 그 나라가 잠잠한 게 추악한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원년 멤버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나중에 나토에 가입한 멤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개입 명분을 정당화할 메커니즘을 찾는데 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혐오증을 앓고 있는 폴란드와 발틱 3국은 그들의 운명도 모르고 러시아를 물리치는 환상을 쫓아 우크라이나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레밍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스콧 리터는 나토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감시망이 촘촘한 곳으로 미사일의 움직임은 폴란드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의 나토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포착되는 곳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처음에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항의하는 쇼를 했다고 스콧 리터는 말했습니다. 또 나토의 군사력 사용까지 염두에 두고 조약 4조를 발동하느니 마니하는 사실상의 사기를 벌였다는 겁니다. 폴란드의 두다뿐 아니라 리투아니아 대통령 기타나스 나우세다, 체크 총리 페트르 피알라도 부안해동에 나토의 모든 영토를 방어해야 한다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나토 안에서도 러시아 미사일이 아닌 것을 알고도 전쟁으로 갔으면 하고 바람편과 그 반대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